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업로드 한 게 꽤 오래됐죠. 그래도 부지런히 하려고 오늘 또 영상을 올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좀 본업으로 돌아갈게요. 물론 이혼도 제 본업이긴 한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건들은 이제 부동산이에요.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고 최근에 진행하는 것들도 대부분 부동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쪽으로 조금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분양권이에요. 오늘 드릴 말씀 분양권이고, 분양권이라고 아파트 분양권이죠. 최근에 대전도 그렇고 세종은 지금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됐죠. 대전도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전주까지도, 그러니까 작은 지방 소도시들까지도 다 지정이 되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도시들은 전부 다 분양권 거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양권 거래 중에 문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결국은 전매 제한,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는 분양권을 거래했을 때에 요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도 상담을 했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할 점들과 문제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전매 제한되어 있는 분양권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즘에는 등기 칠 때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전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매도인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벌금, 실형 그렇겠죠. 최근에 전주에서 집단적으로 분양권 거래, 그러니까 브로커들을 통해서 분양권 거래하고 적발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벌금 1,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고가 좀 되었죠. 특히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면 조금 더 불리하게, 굳이 비교하자면 중개사, 매수인, 매도인 중에 가장 불리한 건 뭐다? 중개사고 매도인이다.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고 분양권은 회수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권을 회수해갔더라라는 사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불법 거래가 적발이 되는 즉시 분양권을 회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개사. 중개사님들 이 거래를 하시면 사실 제일 손해가 커요. 왜냐하면 일단 면허가 날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을 테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거래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사실을 전부 다 열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문제가 된 그 분양권 말고도 다 여러 건 거래했을 텐데 잘 넘어갔던 거래들도 결국은 추후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였던 사건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개사님 형사처벌에다가 다 금전적인 손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영업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인. 매수인은 그러면은 매도인도 형사처벌 받고 중개사도 형사처벌 받고 나는 손해볼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이 분양권 불법 거래, 그러니까 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된다 하면 그러면은 준 돈은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요즘 법원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예컨대 우리 도박에 쓰일 줄 알고도 내어준 돈, 아니면 범죄 행위에 쓰일 걸 알고도 빌려준 돈들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불법 거래라는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해서 돈을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거 불법이래, 돈 다시 돌려줘 라고 했을 때에 법원이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아직 하급심 판례가 확정된 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양권도 날리는 마당에 매수대금 돌려주라고 하겠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짧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매가 제한된 이 분양권 거래하실 거면 매도인, 중개사, 매수인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서 계약을 한 그 날부터 등기를 할 때까지
정말 쭉 같은 마음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2020년 12월 30날 P 5천에 거래를 했어요. 물론 거래가 안 되는 분양권이죠. 근데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건 6개월 뒤라고 합시다. 그럼 21년 6월이 되면 이제 정당 계약서를 쓰고 명의 이전 해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다? P가 2배가 뛰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죠. 주기 싫고. 매수인은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든 빨리 받아야 돼요, 이걸.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틀어지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매가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계약을 한 내용은 사실은 증빙 자료가 없어요. 물론 증빙 자료 남기시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럼 이걸 소송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근데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혹시 내가 거래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뭐 등기까지 다 쳤는데 이게 추후 국세청이 뭐 요즘 레이더 돌리고 있잖아요. 뭐 내가 일을 맡겼던 중개사 사무실이 털렸다라고 했을 때 내 거래도 발각될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해드리진 않죠. 변호사가 이런 거 하면 소송은 많아지겠죠. 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야 일감이 많아지니까 좋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경제 손실도 없습니다. 그러니 분양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실 거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딱 풀리면 그때 물량 쏟아져요. 그때 주우세요. 그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에 드는 분양권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된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어떻게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성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 전공 분야인 부동산, 그중에서도 임대 아파트, 그중에서도 분양 전환, 5년 뒤에 분양 전환이 되는, 10년 뒤에 분양 전환이 되는 민간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미리 알려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도 건설사에서는 제 영상을 싫어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 때 제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